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의 전쟁을 과거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을 물리친 역사에 비유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표트르 대제 탄신일 350주년 기념 전시를 관람하였는데요. 이후 간담회에서 원래 스웨덴의 영토로 인정받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표트르 대제가 수도로 삼으면서 러시아 영토로 묻어졌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러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원래 러시아 영토가 아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과연 이 표트르 대제 발언을 통해 푸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선 푸틴의 발언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푸틴 대통령은 18세기 표트르 대제가 북방전쟁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탈환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는 뭔가를 가져간 게 아니라 되찾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당한 침략이 아니라 합당한 군사행동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푸틴은 표트르 대제의 페테르부르크 탈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동질성을 찾아내어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요. 푸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당시에 유럽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스웨덴의 영토로 생각했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민족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슬라브 민족도 오래전부터 살아온 지역이다. 둘째, 표트르 대제는 북방 전쟁을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탈환하고 수도로 삼아 통치함으로써 러시아의 영토로 만들었다. 셋째,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지만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것으로 만들었다. 넷째, 현재 러시아는 이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진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돈바스 땅을 러시아의 영토로 만들고 통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논리가 현 사태의 역사적 정당성을 얻는 시작이 되리라 생각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푸틴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우리 역시 다시 되찾고 강해져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발언에서도 영토 회복이라는 그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죠. 즉,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돈바스 땅을 되찾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욕망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이 언급했던 표트르 대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길래 푸틴이 제2의 표트르 대제를 자칭했던 것일까요? 우선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전쟁의 정당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트르 대제의 업적과 위상까지도 담고 싶었기 때문에 푸틴이 표트르 대제를 언급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하면 항상 5위 안에 들 정도로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존경하는 위인 순위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등의 인물이 있을 텐데 이와 같이 전국민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표트르 1세는 1682년부터 1725년 사망할 때까지 차르이자 황제로 러시아를 통치했습니다. 서구를 모델로 한 개혁 정책에 박차를 가해 러시아의 근대화를 이끈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의 강한 러시아 제국은 전쟁을 바탕으로 건설되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점으로 원로원에 의해 표트르 대제가 전 러시아 황제로 추대됨으로써 러시아 제국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제국 시대를 연 데에는 스웨덴으로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탈환한 1721년 10월 북방전쟁 승리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스웨덴에 대한 군사적 승리 결과로 체결한 니슈타트 조약은 러시아가 발틱 지역에 함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북쪽 영토를 확장한 표트르 대제는 그 후 군대를 남쪽으로 이동시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전쟁의 승리와 영토 확장이라는 업적은 개혁정책이라는 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앞선 기술과 군사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강한 군사력을 양성한 다음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를 제압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서구 문화의 도입이 러시아의 국력의 강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토 확장으로 이어진 것이죠. 한편 서구를 모델로 한 개혁 정책을 성공시킨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유럽의 열강 위치로 올려놓았지만 강제 노역과 강제 이주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는다고 합니다.
푸틴의 발언에 나타난 표트르 대제에 대해 알아보고 나니까 푸틴의 발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가요? 앞서 살펴본 표트르 대제의 개혁은 현재 푸틴의 정치와 비교하여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푸틴 입장에서는 본인과 표트르 대제 모두 러시아 민족이 많이 살고 있지만 타국으로 인정되던 지역을 전쟁으로 되찾았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겠죠. 러시아의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켜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공통점, 확장한 영토가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의 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 2차적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한다면 표트르 대제는 긍정적인 평을, 푸틴은 부정적인 평을 받는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론은 이 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교해 볼까요? 뉴욕타임즈는 표트르는 러시아에 유럽으로 통하는 창을 연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면서 서양의 기술과 문화를 들여왔다.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창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푸틴이 자신을 제2의 표트르 대제에 비유한 것에 맞서 창문을 여닫는 비유를 통해 푸틴을 평가한 것이 재밌지 않나요? 프랑스 AFP 통신도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박살났는데 러시아 당국자들은 표트르가 유럽과의 친화력을 발휘한 건 간과한 채 영토 확장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평했다고 합니다. 표트르 대제가 재위하던 18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팽배하던 시기라 침략전쟁이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반전, 평화주의 흐름이 주류이므로 푸틴의 침략전쟁이 문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푸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푸틴의 발언과 이에 담긴 표트르 대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두 사람을 비슷하지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푸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먼 훗날 푸틴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어쩌면 18세기에 표트르 대제가 전쟁을 벌였을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는 그저 잔혹한 침략 전쟁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긴 시간이 지났을 때 강한 지도자는 결국 그의 찬란한 업적으로 역사에 남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의 잔혹한 그림자로 더 기억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